인간의 세포는 활발하게 증식을 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증식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을 평소에는 봉인해 두고 있어요. 세포들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무분별한 증식하지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적어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DNA입니다. 세포가 증식할 땐 DNA도 함께 복제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DNA 내용이 손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얘 혼자만 다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 세포의 행동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하라는 일을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돌연변이 세포가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세포들은 이 돌연변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DNA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스스로 수정을 하게 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답이 없으면 그냥 자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돌연변이가 좀 생겨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를 해결하는 장치도 결국 세포가 DNA라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 장치와 관련된 부분의 DNA가 손상됐다면 결국 그걸 보고 만든 장치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 개의 장치가 동시에 고장나버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쯤이면 가이드라인이 여기저기 다 손상되어서 세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도 파악할 수 없어요. 결국 기존에 봉인되어 있던 능력들이 모조리 풀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망가져 있다 보니 스스로 증식을 멈추지도 않고 주변 세포들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증식한 세포 덩어리는 점점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빠른 증식을 위해 새로운 혈관까지 당겨오게 되는데 이러면 다른 장기로 가야 할 영양분과 산소가 돌연변이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근처의 장기가 에너지를 받기 어려워지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주변 장기들이 점점 망가지게 되어서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